소니가 런던으로 돌아온 날은 제 아들이 생명을 구한 날이기도 했어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오랜 여성 직원이 손흥민을 언급하며 눈물을 삼키며 한 말입니다. 손흥민이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경기장에 나서는 순간 런던의 다른 한 곳에서는 생사를 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한 아이가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런던으로 돌아온 날, 그는 단순히 토트넘에서의 10년의 기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클럽의 한 여성 직원의 아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골수 이식 비용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들은 이식이 성공적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어떤 골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비추는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에게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설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조용히 바꿔놓은 인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여성이 손흥민을 선수 대신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바로 스포킹TV와 함께 알아보세요. 그날 손흥민을 떨리는 목소리로 언급한 여성은 46세의 마거리 콜린스였습니다. 관중에게는 낯선 이름일지 모르지만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거릿은 거의 25년 동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마거릿은 1990년대 말부터 토트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화이트하트 레인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일은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커룸 관리, 기술 구역 점검, 경기일 운영 지원 등. 그녀는 축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조용한 기계의 일부였습니다. 20년 넘게 마거릿은 수많은 선수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봤고 토트넘의 감독과 스타 세대가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손흥민도 그중 하나였지만 그녀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거릿의 아들 다니엘은 올해 9살입니다. 그는 북런던의 토트넘 경기장을 배경으로 자랐지만 축구는 다니엘의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학교,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가 늦게 퇴근하는 저녁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초 다니엘은 갑자기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지속되는 열, 급격한 체중 감소, 원인 모를 멍자국들이 마거릿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는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의사는 더 심층적인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내려진 결론은 마치 가슴을 직격하는 충격과 같았습니다. 급성 백혈병. 기다림도 망설임도 허용되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즉시 치료가 필요했고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 요구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화학요법, 장기간의 격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된 방법은 골수 이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생존의 기회였지만 위험이 가득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마거릿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까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아들과 함께 있기 위해 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저축한 돈은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 기본 비용 대부분을 지원했지만 특수 약물, 이식 후 관리,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비용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 복도의 긴 밤 동안 마거릿은 자신의 재정적 미래와 아들의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처음에 토트넘의 몇몇 동료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공유되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선수나 클럽에 기대를 거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마거릿은 손흥민이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용한 대화들 속에서 운명의 실이 엮이기 시작했고 이야기는 손흥민이 런던으로 돌아온 특별한 날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다니엘의 운명과 손흥민의 결정이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마거릿 콜린스는 손흥민이 런던으로 돌아온 날을 잊지 못합니다. 축구계에서는 그가 토트넘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돌아온 날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 날이었습니다. 그 전 몇 주 동안 그녀의 아들 다니엘은 생존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의료 기술이 아니라 비용이었습니다. 보험 외 발생 비용, 즉 최신 특수 약물, 골수 이식 비용, 집중 치료 및 이식 후 추적 관리 비용이 18만 파운드를 넘었습니다. 노동자 가정에게 이 숫자는 거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토트넘의 내부 스태프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갔고 그 후 마거릿의 상황을 잘 아는 경기 운영 담당 고위 관리자를 통해 손흥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은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첫날, 손흥민은 다니엘이 치료 중인 병원과 직접 소통할 것을 개인 대리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사생활이나 감정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필요로 했던 것은 구체적인 수치, 현재 상태, 그리고 정확한 부족 금액이었습니다. 몇 시간 내에 모든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측의 확인에 따르면 손흥민은 골수 이식이 제 시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비용인 18만 파운드 이상을 전액 지불했습니다. 이는 부분 지원이나 선불이 아닌 가장 중요한 치료 과정 전체에 대한 일괄 지불이었습니다. 마거릿은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재정 절차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진 사람은 손흥민이었으며 그의 유일한 요청은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런던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내린 결정은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다니엘의 골수 이식이 즉시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대기 중이던 적합한 기증자가 공식 확인되었고 긴급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손흥민이 런던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된 수술로 가족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술 후 다니엘은 특별관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는 혈액 수치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병원은 이식이 성공적이라고 확인했으며 다니엘의 몸은 잘 적응하고 있고 암세포도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위태로운 시기를 넘겼습니다. 손흥민이 런던에 돌아오기 전에는 마거릿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던 날, 대부분의 관중에게는 감동적인 축구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거릿 콜린스에게 그날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해왔던 무대 뒤 직원으로서가 아닌 한 어머니로서 경기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여전히 마른 체형에 이식 후 완전히 건강해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관중석에 앉아 있을 수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마거릿에게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손흥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아래 경기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축구가 자신의 가족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이 등장했을 때 관중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쏜이라는 외침이 계속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따라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남자를 바라보며 엄마의 손을 잡고 작게 물었습니다. 저분 맞아요. 마거릿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왜 엄마가 몇 달 동안 눈물을 흘렸는지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알지는 못했지만 눈앞의 남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손흥민이 손을 흔들며 인사할 때 다니엘은 힘껏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았지만 마거릿에게는 이 경기장에서 기록된 어떤 골보다도 큰 의미였습니다. 짧은 행사 후 마거릿은 손흥민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그가 팬들과 작별하는 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클럽 내 많은 이들이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소니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이 말은 토트넘의 무대 뒤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고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사람들이나 경기장 밖에서의 손을 잘하는 이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손흥민에게 더 많은 영광을 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보이지 않게 선행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마거릿은 자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단지 아들이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면 그녀는 단 하나의 표현만을 사용합니다. 선수도, 주장도, 토트넘의 전설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게 손흥민은 살아있는 성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그에게 감사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골이나 트로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생명이 구해지고 축구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 흘린 조용한 눈물로 마무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경기장에서 한 일로 전설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가 비추지 않을 때 한 일로 평생 존경받습니다. 토트넘에게 손흥민은 상징입니다. 런던의 한 어머니에게 그는 아들을 삶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의 독점 분석과 이야기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스포킹TV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